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는 이제는 10만 유튜버 제자르의 오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내일 드디어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 리그 우승 도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일 새벽 2시 45분에 토트넘이 네덜란드 리그 알크마르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시간대가 참 안 좋죠. 그래서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경기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퀄리티 있게 영상 분석해 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네덜란드행 비행기를 타는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토트넘 스쿼드였습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상당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네덜란드에 도착해서 엔제 감독의 인터뷰와 그리고 같이 나왔던 단소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엔제 감독의 주요 인터뷰 내용 요약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단소가 이번 인터뷰에서 정말 인성, 멘탈, 마인드를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정말 현지에서는 단소에 대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가 되면서 그 소식까지 제가 모두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네덜란드 비행기를 타는 토트넘 선수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주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단소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마티스 텔이 약간 의기소침하게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마티스 텔 파이팅. 그리고 다른 선수들을 살펴보면 또 메디슨이 이렇게 베개를 들고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네덜란드랑 잉글랜드 가깝지 않나요? 여하튼 베개 사랑하는 공주 메디슨이라고 할 수 있었고, 아치그레가 옆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 옆에 존슨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키 무어도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죠. 반더벤이 이렇게 따봉을 하면서 비행기에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제 선발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반더벤을 네덜란드까지 데려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교체로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안 데려가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비카리오가 포착이 되었는데, 비카리오는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글이 들어간 토트넘 모자를 쓰면서 이제 한글을 사랑하는 비카리오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카리오도 너무 이제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포착이 되었는데, 이제 비장하게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랑키가 복귀를 하면서 약간 익살 굳게 웃음을 짓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와, 솔랑키도 없으니까 큰일 날 뻔했다. 일단 히샬리송은 안 되겠고, 마티스 텔도 아직 수준이 떨어지던데 솔랑키가 이번 경기에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토트넘에서 떡상해 버린 스펜스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확실히 표정이 밝은 토트넘 선수단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비장하게 비행기를 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수들을 데려간 엔제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는지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알크마르 원정에 동행하지 않은 선수는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은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셉세비가 유일하게 일단 빠졌습니다. 셉세비는 발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정확히 언제 다친 건지는 셉세비도 확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통증이 조금 있었지만 훈련과 경기를 소화하면서 버텼던 셉세비였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아직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몇 가지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대표 휴식기 이전까지는 복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원정에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 역시 거의 회복했지만 여전히 훈련장에서 추가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히샬리송과 함께 남아서 훈련하고 있는데 그 외 모든 선수들은 원정에 동행했습니다 하면서 셉세비의 부상 상황에 대해서 밝힌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셉세비가 그동안 존슨이 부상으로 쉬어버리면서 약간 과부하가 걸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기회에 잘 쉬어서 쌩쌩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로메로 반더벤 솔랑키가 내일 선발로 나올 수 있을까요? 라면서 중요한 질문이 들어갔는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오늘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선수 모두 꽤 오랫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다시 투입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훈련에 참가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 훈련 후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하면서 확실하게 선발이다 라고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일단 몸 상태 봐서 훈련시켜 봐서 경기에 투입하겠다 라고 밝히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인터뷰에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로메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로메로가 토트넘에 복귀하지도 않았는데도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명단에 들어가면서 현지 팬들은 분노하고 말았는데 그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로메로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주세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축구계에 몸을 담아왔고 국가대표팀 감독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클럽은 국제축구 국가대표 소집에 대해서 전혀 통제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왜 매번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선수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대표팀은 소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로메로가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몸 상태가 괜찮다면 오히려 2주 동안 경기를 뛰지 않은 것보다 국가대표팀에서 실점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마치 사람들조차도 국가대표팀 소집 규정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국가대표 축구는 명확합니다. 클럽은 선수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하면서 일단 엔제 감독은 로메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로메로 편을 들어주는 인터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로메로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부상 늦게 회복되었는데 국가대표팀에 먼저 소집되는 것은 좀 클럽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엔제 감독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로메로를 지켜주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반더벤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반더벤이 이번에 같이 갔는데 몸 상태가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엔제 감독은 완전히 괜찮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반더벤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복귀 당시 절반 정도만 경기를 뛴 반더벤이었는데 그때도 본인 스스로 몸 상태가 완벽하다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몸 상태가 매우 좋고 지난 일주일 반 동안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다시 경기에 투입할지에 대한 타이밍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반더벤 본인도 스스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에 복귀하면 문제없이 잘 해낼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면서 반더벤에 대해서는 몸 상태는 괜찮다. 근데 지난번에 쓰고 나서 또 장기 부상을 당했던 반더벤이었기 때문에 조금 언제 투입할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와, 확실히 로메로, 반더벤, 솔랑키 이렇게 주전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토트넘은 완전체가 되었다.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즐거운 소식들이 많았는데 그 후에 같이 나왔던 단소가 정말 엄청난 인터뷰를 해서 현지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인드가 쩔면서 손흥민 선수의 우승을 도와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케빈 단소의 미친 인터뷰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토트넘에 왔니? 라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케빈 단소
토트넘으로 이적한 과정에 대해서 아직 답변해 주지 않았는데요. 원래 울버햄튼으로 이적이 유력해 보였는데 결국 토트넘에 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떻게 토트넘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인터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단소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저는 지금 토트넘에 있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토트넘 같은 클럽이 저를 원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토트넘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케빈 단소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것도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라고 추가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하튼 케빈 단소는 이렇게 토트넘 팬들이 좋아할 만한 답변을 해주면서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바로 사로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트넘으로 오고 싶었던 이유가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이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단소는 100%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경쟁을 하고 살아왔고 그런 도전을 즐기는 타입입니다.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뛰고 주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듭니다. 또한 토트넘은 야망이 있는 클럽인데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 클럽의 역사에 제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 단소는 상당히 마인드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쟁하고 싶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주전 자리를 차지할 거고 나를 더욱 성장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단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로파 리그 우승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끝까지 올라가면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히 유로파 리그에서 끝까지 가는 찬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단소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토트넘은 큰 클럽이고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것이 당연한 팀입니다. 우리는 매 시즌 유럽에서 경쟁해야 하고 그 역사의 트로피를 추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내일 경기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경기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경기에 나갈 것입니다. 하면서 케빈 단소는 지금 우승할 수 있다. 나는 경쟁하러 왔다. 나는 유럽 대항전에서 나의 실력을 보여주러 왔다. 라면서 토트넘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기세가 떨어졌고 부주장이라는 놈이 지금 경기에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거의 3달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토트넘에 복귀해서 부주장인 척을 하고 있었는데 케빈 단소는 이렇게 미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유로파리그 우승할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케빈 단소 미쳤다. 그리고 단소의 인터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 리그가 토트넘의 마지막 희망인가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유로파 리그가 사실상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대회가 유로파 리그뿐이라 팬들과 서포터들 사이에서도 큰 기대와 압박감이 있는 상황인데 선수단 내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는데 그러자 단소는 우리는 모든 대회, 모든 경기를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기기 위해 나서고 있고 내일 경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대회는 유로파 리그이고 우리는 이 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뛸 것입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뛸 것입니다. 토트넘 같은 팀은 토트넘 같은 클럽은 항상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승하는 토트넘의 일부가 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끝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압박감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클럽들이 이런 기대와 압박감을 받으면서 경기를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내일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승리하는 것뿐입니다. 하면서 단소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돌이거든요. 근데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우리 우승할 수 있다. 무조건 우승할 거다 라고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케빈 단소 미쳤다. 그리고 또 단소의 인터뷰 내용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단소가 지금 엄청난 몸싸움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치 김민재가 연상되는 단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몸싸움을 즐기는 스타일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길 단소 너는 매 경기 상대와 강하게 싸우고 충돌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절뚝거리면서도 계속 뛰는 모습을 보였다고 엔제 감독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저 선수는 오히려 이런 걸 즐기는 것 같다라고 엔제 감독이 말씀하셨는데 진짜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단소는 네, 맞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 슈팅을 막기 위해 몸을 만들었고 공격수의 길목을 차단하고 끊임없이 몸을 부딪히는 수비를 즐기고 있습니다. 수비수라면 당연히 이런 역할을 해야 하고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것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 중에 상대와 충돌하면서 강한 한 방을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일어서서 다시 뛰는 타입입니다. 절뚝거리기는 하지만 다시 경기에 집중할 뿐입니다. 라면서 단소 인터뷰 미쳤죠. 때리는 것도 맞는 것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 덤벼봐라 내가 다 몸빵으로 막아주겠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질문이 들어갔는데 어릴 때 럭비를 해서 그런지 그렇게 터프한 스타일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단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럭비를 했던 영향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형제가 둘이었는데 항상 맞고 자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싸움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축구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거친 태클을 당하고 맞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서 경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여기 참 재밌죠?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항상 맞고 싸우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와, 케빈 단소가 이렇게 몸빵이 좋은 이유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럭비 때문이 아니었고 어릴 때 맞고 자랐다 라고 밝히는 단소였는데 와, 단소 너무 재밌고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의 핵심 인터뷰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질문이 들어갔거든요. 기자가 반더벤과 로메로 벤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동안 그레이와 함께 센터백 자리에서 경기를 소화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반더벤과 로메로가 다시 스쿼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포지션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분이 어떤가요? 반더벤 로메로와 주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기대가 되나요? 하면서 일단 약간 어그로를 끄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반더벤 로메로 두렵지?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단소는 정말 미친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문으로 적어두었는데 당연합니다. 100% 경쟁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더벤과 로메로가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도 반더벤 로메로를 밀어붙일 것이고 그들도 저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시즌은 길고 많은 대회와 많은 경기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모든 대회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목표는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거두고 한 경기씩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와,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 났거든요. I'm going to push them. They are going to push me. 라고 말하면서 반더벤 로메로 덤벼봐라. 나도 너네를 압박하겠다. 내가 너네를 잡아먹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미친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케빈 단소 미쳤다. 계속 미쳤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케빈 단소의 미친 인터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케빈 단소가 이렇게 미친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럼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제 공격에 몰빵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빈 단소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른발 잡이 수비수이지만 지난 경기에서 왼쪽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재 반더벤과 같이 희귀한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센터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메로가 복귀했으니 로메로가 오른쪽에 나오겠죠. 그리고 반더벤이 복귀했는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반더벤이 왼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반더벤이 수비수다 보니까 수비를 잘해주었고 미친 스피드를 통해서 전방으로 침투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같이 돌진하면서 패스를 찔러 주었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폼이 올라온 스펜스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케빈 단소가 이렇게 미친 자신감과 멘탈, 인성을 보여주면서, 보통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선수는 앞으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메로, 그리고 여기 로메로, 그리고 반더벤, 단소가, 여기 단소죠, 단소, 반더벤, 요렇게 3명의 센터백이 요렇게 수비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토트넘의 수비는 더 최강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토트넘의 고질적인 약점은 오른쪽 풀백 포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엔제 감독이 좋아하는 포로이긴 하지만, 포로는 뭐 얼리 클로스 이런 거를 잘 올리기는 하지만 수비력이 떨어지는 포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펜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로메로, 케빈 단소, 반더벤 요렇게 최강의 뽀백이 구성이 되어 버리면서, 이제 반더벤이 수비를 잘하잖아요. 전문 센터백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수비에 내려오는 것보다 더 공격에 몰빵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공격에 몰빵할 수 있는 찬스가 단소가 성장하게 되면서 생겼다. 이제 단소의 미친 인터뷰 내용 덕분에 이제 토트넘은 다시 우승을 꿈꾸게 되었고, 단소 역시 우승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수단의 사기가 다시 올라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단소의 인터뷰가 이렇게 다시 손흥민 선수의 우승의 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일단 내일 알크마르 원정 경기에서 알크마르를 탈탈 털어버리면서 멀티골을 넣어주기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을 통해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